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칼리아리 칼초 대 AC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칼리아리는 올 시즌 내내 잔류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아래 한 경기 한 경기를 결승처럼 치르고 있다. 14위라는 순위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위치이며 홈에서 강팀을 상대로 승점 1점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섬 지역 특유의 거친 홈 분위기와 밀집된 관중은 상대팀에게 분명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 칼리아리는 기본적으로 수비 숫자를 최대한 늘려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 창의성이 부족해 역습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지토 루분보가 빠진 측면은 스피드와 돌파에서 큰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원에서 볼을 끌어줄 자원이 부족해 수비 후 공격 전환이 단조롭게 흐를 위험도 있다. 결국 롱볼과 세트피스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수비 핵심 루페르토의 집중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초반부터 흔들릴 수 있다. 칼리아리는 실리적인 운영으로 최대한 경기를 길게 끌고 가려 할 것이다. 밀란은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 중 하나다. 단 1패만을 기록하며 선두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운영의 완성도가 높다. 원정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축구를 유지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좌측의 레앙은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무기다. 풀리식은 중앙과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밀집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중원에서의 볼순한 속도 역시 칼리아리보다 한 단계 위다. 라인을 높게 유지하더라도 수비 전환이 빠르다는 점이 강점이다. 칼리아리가 깊게 내려앉을 경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밀란의 공격 옵션이 더욱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밀란은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균열을 만들어갈 것이다. 두 팀의 전력 차이는 분명하며 경기 주도권은 밀란이 쥘 가능성이 높다. 칼리아리는 홈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 하겠지만 공격 전개가 제한적이다. 밀란의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90분 내내 막기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 선제 실점 시 칼리아리는 경기 운영이 급격히 무너질 위험이 있다. 전체적인 흐름은 밀란의 점진적인 우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툴루즈 대 랑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툴루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축구를 바탕으로 중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8위라는 순위는 시즌 목표였던 안정적인 잔류를 넘어 상위권 도약까지 노릴 수 있는 위치다. 홈에서는 비교적 강한 압박과 활동량을 앞세워 상대를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다만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는 신중한 운영을 선택해왔다. 골키퍼 레스테스의 선방 능력은 팀을 여러 차례 위기에서 구해냈다. 공격에서는 확실한 한방보다는 다수의 기회를 쌓아가는 스타일이다. 득점 결정력에서 기복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약점이다. 랑스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이 끊길 위험도 있다. 중원 싸움에서 밀릴 경우 수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툴루즈는 실점을 최소화하며 기회를 노리는 운영을 할 것이다. 랑스는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강한 피지컬과 조직적인 압박을 동시에 갖춘 전형적인 상위권 팀이다. 원정 경기에서도 경기력 저하가 거의 없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중원 장악력은 리그 최상위 수준으로 상대의 템포를 완전히 끊어낸다. 수비 라인은 간결하지만 실수가 적고 커버 범위가 넓다. 공격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며 불필요한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 선제골을 넣은 뒤 경기 관리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툴루즈의 압박을 역이용한 빠른 전환도 가능하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우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랑스는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승점을 노릴 것이다. 전체적인 전력과 흐름에서 랑스가 한 수 위다. 툴루즈가 홈에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주도권을 가져오기 어렵다. 중원 압박 싸움에서 랑스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툴루즈의 수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랑스의 효율적인 운영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경기 라요 바이에카노 대 헤타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요는 활동량과 압박을 앞세운 축구로 홈에서 강한 에너지를 보여준다. 바이에카스의 좁은 환경은 상대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요소다. 하지만 올 시즌 득점력 부족으로 승부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기가 많았다. 공격 전개는 빠르지만 마무리 단계에서의 정교함이 떨어진다. 팔라존을 중심으로 한 측면 공격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대 프루토스의 움직임이 살아날 경우 공격 속도는 배가 된다. 다만 무리하게 전진할 경우 수비 뒷공간 노출이 잦다. 더비 특유의 감정적인 흐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반에 강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라요는 홈 기세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헤타페는 리그에서 가장 까다로운 수비 조직력을 가진 팀 중 하나다. 강한 몸싸움과 파울 관리로 경기 흐름을 끊는 데 능하다. 원정 경기에서도 실리를 중시하며 승점 관리에 집중한다. 마요랄은 제한적인 기회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다. 중원에서는 미아가 템포를 조절하며 균형을 잡는다. 수비 라인은 깊게 형성되며 공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경기 분위기를 거칠게 가져가는데 거리낌이 없다. 라요의 공격 템포를 떨어뜨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한 방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헤타페는 무승부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다. 두 팀의 스타일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기다. 라요는 압박과 활동량, 헤타페는 수비와 실리를 앞세운다. 경기 흐름은 거칠고 단절되는 장면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결정적인 찬스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승부를 가르기보다는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